제64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64회인데요. 우리가 저번 회차 63회 그리고 62회 거쳐서 64회 왔는데 64회는 기존 회차보다 조금 쉬웠던 회차입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풀 수 있었고 공부를 조금 했다 그러면 1급도 가능했었던 문제. 왜 쉬웠는지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면서 내용 중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1번은 언제나 그랬듯이 유물 유적 문제. 자, 밑줄 긋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라는 거죠. 화면 속에 갈돌, 갈판, 빗살무늬 토기. 뭐 이 정도면 다 나왔죠, 뭐. 그렇죠?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이 시대의 사람들 토기를 만들어서 저장했다. 뭐 언제예요? 이 신석기죠. 그래서 1점짜리이지만 그래도 힌트를 너무 많이 줬어요. 1번부터 조금 편했다. 자, 1번 소를 이용하여 깊이가리를 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6세기 치중학 때지만 깊이가리 일반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 자, 반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를 사용했다. 이건 철기시대. 그리고 청동방울 등 의뢰도구로 이용했다라는 거죠. 의뢰도구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청동기 그리고 철기시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의뢰도구로 사용한 것은 또 철기시대니까. 그렇죠. 아무튼 신석기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형동검, 이때 세형동검이 나왔으니까 철기시대. 그렇죠. 자, 가락바퀴 뼈반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으니까 원시적인 수공업 신석기 5번이 정답. 자, 2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라는 거죠. 보통 이 문제가 이제 2점인데 보통 이렇게 두 정도 사료가 2개 정도 나왔으면 보통 나를 내줬는데 가만 놔주잖아요. 가만. 그러니까 힌트를 막 줬다는 거죠. 자, 가의 풍속에는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돼서 오곡이 연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서 왕을 마땅히 바꿔야 된다 라고 하거나 죽여야 된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굉장히 약했던. 자, 사람들은 활, 화살, 칼, 창으로 무기를 삼았고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지닌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있으니 이게 사출도. 그러니까 어디예요? 부여죠. 그렇죠? 자, 1번 영고 12월 달 맞죠? 1번이 정답. 자, 2번 항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고조선. 정삼에 모여서 재상을 선출하였다라는 거 백제죠. 정치를 돌보았던 바위에서 했던. 귀족희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으니 동예. 그렇죠? 제사장인 천궁과 신성적인 소도.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를 나타내주는 사만. 그러니까 정답은 1번. 3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보자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안악삼업은 벽화 중에 일부로 안악삼업은 고구려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무덤 주인공과 호위 군사들의 행렬 모습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벽화에 남긴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구려인데 자, 여기에 보면 책을 읽고 할수기를 익히는 경당. 장수왕 때 지방의 대학교를 세운 경당이잖아요. 제가회의에서 국가중대사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고구려. 자, 연장수 징계 공격을 받았다. 이거 언제예요? 고조선. 그렇죠? 골품에 따른 신분 차별. 이거 지금 우리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쉽잖아요. 신라.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시행했다. 진대법 2세기 고국천왕 고구려. 그렇죠? 3번이 정답. 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범금 8주 고조선이잖아요.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은 백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3번. 자, 4번 문제 갑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자, 문화유산 DB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종목은 국보래요. 국보는 뭐 엄청 많은데 잘 모르겠지요. 소개.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되었고요. 백제라네. 네, 백제 공예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불교와 도교, 불교도 있고요. 도교도 있대요. 그래서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되었대요. 그리고 불교와 도교 사상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거.
금동대학로잖아요. 그렇죠? 백제 금동대학로를 찾아라. 1번. 자, 1번은 일단 탈락. 발해 거잖아요. 이불병자상 탈락. 2번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탈락. 3번은 금동관이니까 가야. 그렇죠? 자, 4번 가야 같은데 그렇죠? 기마 임무령 토기. 5번이죠. 5번.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네. 백제 금동대학로 5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5번 문제인데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3점이네. 와, 좀 기대해 볼까? 얼마나 어려운지.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 대한민국 방방곡곡이고요. 충북 진천이래요. 이 정경은 가의 탄생지로 알려진 곳의 모습이래요. 이것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렇죠? 금관가의 마지막 왕의 후손인 그는 진평왕 때부터 문무왕 때까지 5 임금을 이 신라왕이잖아요. 그렇죠? 신라왕. 신라의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를 했대요. 그는 사후에 흥무대왕. 와, 오랜만에 나왔네. 흥무대왕. 그래서 흥덕왕 때 죽어서 장군으로 죽었는데 공이 너무 높다. 그래서 왕으로 추봉해야 된다. 그래서 추존해 됐던 왕. 우리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분이지요. 그래서 흥무대왕에 봉해지면서 신라의 왕이 아니면서도 대왕의 칭호를 갖게 된 인물 누구예요? 김유신 장군. 여기 금관과의 왕의 후손 왕족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신라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했고 흥무대왕으로 추존된 김유신 장군을 얘기하고 있다. 자, 1번 안승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러면 건모장, 고현무,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 그렇죠? 자, 당의 등주를 선제 공격하였다. 누구예요? 장문휴. 그렇죠? 그래서 발해 무왕이 장문휴의 수군과 동시에 요서 산둥을 공격을 했던 일. 비단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였다라는 거. 이것이 김유신 장군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 4번 기벌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기벌포 전투. 이것은 이제 신라 사찬 시득이라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벌포 전투는 나당 전쟁이잖아요. 나당 전쟁. 김유신과는 또 여기에서는 관계가 없다. 1, 2천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예요? 태조 왕건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1, 2천 전투가 그 후삼국 시대 마지막 전투잖아요. 936년.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다.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탈락. 그렇죠? 확실하게 요거는 알고, 그렇죠? 요것도 확실하게 알고. 그러면 3번과 4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기벌포 전투는 왠지 수군이니까 김유신과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찾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3번이 정답. 모르시는 분은 없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6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6번. 자, 밑줄 그은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무령왕의 백제 무령왕 6세기 즉위한 이 왕은 무령왕의 아들인가? 국호를 고치고 중앙관청을 22부로 정비했다.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유역을 되찾았지만 신라에 다시 또 뺏겼고 결국 신라와 전쟁을 벌이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6세기 백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풀어보자.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금마저에서 미륵사를 창건했다. 무왕. 아깝다. 그렇죠? 상황 무왕. 자,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던 왕이 누구예요? 백제 상황이죠. 그래서 사비천도. 융충을 보내서 대하성을 함락했다. 윤충. 그래서 마지막 왕 누굽니까? 의자왕. 백제 의자왕.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백제에서 가장 그 전성기였던 왕 누구예요? 근초광.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였다라고 하는데 계로왕.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7번 문제. 자,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찾아보자. 며칠 전 우리 고구려군이 고구려 사람인가 보네요. 안시성 전투에서 당군을 격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요동성, 백암성이 함락되는 위기를 맞았지만 안시성에서 끝내본 뭐야? 이건 그냥 얘기지. 안시성 전투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는
고구려 집권층 내부에 분열이 생겨 연남건이 자신의 형 연남생을 몰아냈다고 하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요거는 그 연개 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연개 소문 아들들이 지금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결국 연남생은 고구려의 여러 성을 당해 바치면서 투항했다. 그래서 연남생이 당나라에 투항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연도는 잘 모르겠다라고 해도 언젠지는 알아요? 고구려 멸망 바로 직전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소수림왕이 율령을 반포하였다.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소수림왕이 율령 반포? 이거 언제예요? 소수림왕. 이거는 4세기, 고구려 4세기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죠.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6세기인데 지금 여기는 7세기잖아요. 그렇죠? 틀렸다라는 거죠. 6세기 때.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뒀다. 을지문덕? 을지문덕이 살수대첩? 이거 7세기잖아요. 7세기. 이게 지금 당나라잖아. 여기는 어디예요? 살수대첩은 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직전 상황. 이거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자,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것이 이제 7세기 때잖아요. 요것이 이제 정답이죠. 자, 일단 요건 놔두고, 자, 5번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원왕을 전사. 이건 4세기 때니까 틀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7세기 때가 두가 나왔잖아. 3번하고 4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건 확실하게 우리가 아니야. 이건 바로 알아요. 이건 아니야.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너무 쉽게 나왔죠. 수나라 전투를 여기에다 냈으니 얘는 바로 아니죠. 그러면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요. 얘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그냥 뺄 수가 있었어요. 3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수월했다라는 거죠. 자, 8번 문제 들어갑니다.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거 솔직히 안 읽어도 되죠. 이 지도만 딱 봐도 오경이 나왔고 이 위치가 어디예요? 발해잖아요. 발해잖아요. 발해.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시험, 기다렸던, 그렇죠? 진짜 쉬웠던 문제, 쉬웠던 시험이에요. 이 지도는 가의 전성기 영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국가에서는 각지의 말이 사용되었고 솔빈부의 말은 엄청나게 뛰어났죠. 그래서 당에 수출할 정도로 유명했고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산둥반도 지역을 장악했던 이정기 세력에게 많은 말을 수출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봐서 이거는 그냥 발해다라는 거죠. 자, 1번. 병란도를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과 무역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병란도는 어느 나라예요?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잖아요. 자, 구황작물로 감자, 고구마를 널리 재배했다. 이거 조선 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구마는 일본에서, 그리고 감자는 청나라에서. 해동통보를 발행해서 화폐 유통을 추진하였다. 이거 언제예요? 고려 숙종 때, 고려시대고요.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했다. 동시전은 우리가 공부 최초로 했을 때 이거 힘들다 막 이럴 때 공부했던 거예요. 신라 6세기 지증왕 때.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서 주변국과 교역하였다. 발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상경에서 동경 그리고 일본으로 가고 상경에서 동경 그리고 남경 그리고 이렇게 가서 신라로 갔던 신라도, 혹은 상경에서 그냥 갔던 신라도, 상경에서 서경 거쳐서 이렇게 갔던 거란도, 중국도 이렇게 다 있었다라는 거죠. 발해.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것. 자, 이제 9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이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이 상황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해 보자. 청해진의 궁복은 이건 시작부터 나왔네. 그렇죠? 왕이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고요. 조정에서 장차 그를 토벌하자니 예측하지 못할 환난이 생길까 두렵고 그대로 두다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어서 우려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 무주사람 염장이라는 자는 용맹하고 씩씩해서 당시 소문이 그렇게 났는데 조정에서 다행히 신의 말을 들어주신다면 신은 한 명의 병졸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맨주먹으로 궁복에 목을 베어 바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그렇게 해라라고 했던
장보고의 난이죠. 그렇죠? 자, 장보고의 난은 통일신라, 그래서 신라 하대, 신라 말에 있었다. 1번,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게 피살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8세기 신라 말인데 이게 신라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어디가 먼저지 이렇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해공왕, 이 신라 하대로 가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신라 말로 가니까 이때는 왕이 완전히 왕권이 떨어졌을 때니까 이 이전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건의를 했는데 누구에게? 진성여왕에게. 요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세기 말 진성여왕. 요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왕의 장인인 김음돌. 이거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바보도 아니고 다 알죠? 이거 신문왕 때니까 훨씬 이전.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이거 삼국시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 원광이 화랑도의 세소국의 원광법사 그 진평왕 때. 그러니까 뭐 일단 요 아래 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요 둘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건데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신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갈 때 해공왕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경덕왕이 있었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대니까 시작점이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신라말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요거밖에 없겠다. 이거는 앞전 시대니까. 그래서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찾을 수가 있어요. 2번이 정답이죠. 자,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10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송악을 근거지로 삼아 나라를 세웠습니다. 송악, 송도, 개경, 개성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국호를 마진으로 정하고 연호를 무태라고 했다. 마진 나왔어요. 그러면 또 태봉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수도를 철원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아하, 이제 송악을 근거지로 송악을 수도로 삼았다라고 하면 후고구려도 될 수 있고 고구려도 될 수 있는데 여기 철원이 나왔으니까 후고구려. 그렇다면 사람을 찾는 거니까 후고구려 궁예. 궁예에 대한 문제예요. 자, 1번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시기는 비슷한데 나라는 적대국이죠. 후백제 견훤. 자,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시킨 건 6세기 신라 지증왕 때요. 폐정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정치도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간섭기 때 공부했을 때 한번 훑어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간섭기 충무광 때. 자,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한 것이 누구예요? 궁예입니다.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광평성을 설치하고 광평성 체제를 이렇게 진행하게 됐죠. 이유는 뭐예요? 신라의 신분제,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만의 것을 만들겠다. 그래서 광평성 체제를 만드니 그것이 후고구려 궁예. 4번이 정답. 자, 정계와 계백요소를 지어서 계율이지요. 그래서 관리지침서입니다.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 거. 태조 왕건이 되겠죠. 그래서 태조 왕건.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11번 문제로 갑니다. 11번.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일. 와, 이게 보통 우리가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이 생각할 게 많잖아. 그래서 이 가나 사이의 일은 보통 앞 페이지, 맨 처음 페이지에 1, 2, 3, 4번 중에 하나 있으면 이번 거는 뭐 녹록지 않겠다 하는데 벌써 11번에 나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좀 배려했던 시험이다라는 거지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가번, 거란에서 사신을 파견해서 낙타를 보냈는데요. 왕은 거란이 일찍 발해와 지속적으로 화목하다 갑자기 의심해서 맹약을 어기고 멸망을 시켰다. 거란이 멸망시켰다라는 거죠. 이는 매우 무도해서 친선관계를 맺어 이웃 삼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교빙을 끊고 사신 30명을 섬으로 유배해 보냈고 낙타는 굶어 죽였다. 어디에서? 만무교 아래서. 그 유명한 만부교 사건이죠. 태조 왕건 때 있었다. 자, 양규가
흥화진으로부터 군사 700명을 끄고 통주까지 와서 군사 1000명을 수집했다. 밤중에 곽주로 들어가서 지키고 있던 적들을 급습해서 모조리 죽인 다음에 성 안에 있었던 남녀 7000명을 옮겼다라는 거죠. 양귀의 산전, 거란의 2차 침입이에요. 그러면 태조에서부터 거란의 2차 침입, 고려 전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1번 외침에 대비해서 광군이 조직되었다. 여러분 광군, 거란에 대비해서 누가 정종이 광군 30만을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종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고려 전기의 왕들의 업적에서 보면 여기 정종 나올 때 여기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광군 30만을 조직했는데 거란 대비로 이렇게 조직했습니다. 라고까지는 공부했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종, 정종 때는 또 왕귀의 난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것 빼고는 나머지는 굵직굵직한 거니까 우리가 다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정종이니까 이 사이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1번이 정답. 2번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강감찬은 귀주 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있었던 사실. 자, 화통도감이 설치돼서 화포를 제작했으면 아주 그냥 저 멀리 가야 돼. 왜구가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아주 멀리 고려 말 우왕 때.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했으니까 이것도 저 멀리 가지만 여기 몽골이 2차 침입했을 때. 그렇죠? 자, 천령이 설치에 반발해서 요동정벌이 추진되었다. 이것도 고려 우왕 때.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무엇이 답이다? 1번이 답이다. 자, 1번. 그래서 3점짜리인데 쉬웠어요. 맞춰야죠.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근 반란이 일어난 시기를 찾아라. 이것은 경원 이씨 가문의 이자연 묘지. 딸 셋을 모두 문종의 왕비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자, 그러니까 딸을 다 왕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경원 이씨 가문은 뭐예요? 왕의 장인, 외척 세력이죠. 자, 훗날 이자연의 손자 또한 딸들을 왕비로 보내 최고 권력을 누렸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인종이 그를 제거하려 하자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자, 이자겸의 난이죠. 그렇죠? 이자겸의 오른팔 척준경. 자, 네가 갔다 와. 그래서 척준경이 왕궁으로 갔는데 왕궁에 왕이 없어서 그냥 왕궁을 불질러 버렸다. 뭐 이거 이자겸의 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자겸의 난이 언제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자겸의 난 인종 때인데 우리가 인종 잘 모르겠다. 근데 이자겸의 난 공부할 때 앞뒤 전후에서 바로 기억나는 게 뭐예요?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 자, 보세요. 이자겸의 난 다음에 공부했던 게 뭐예요?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이죠. 9년 뒤에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 바로 직전이 여기 있네.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인종 때잖아요. 모두 다 인종 때,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도 인종 때, 이자겸의 난도 인종 때니까 가번이 정답이다. 그렇죠? 자, 13번 문제로 들어가 보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거. 자, 두 분은 모두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이 인물들이 활동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예요? 자, 이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화폐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인물들이 활동했던 국가, 이때 경제 상황, 그러니까 시기를 물어보는 거죠. 자, 화폐 사용을 주청한 저는 여진을 정벌해서 동북구성을 축조했대요. 동북구성? 누구예요? 여진을 정벌한 윤관. 송에 다녀와서 운반의 편리 등 화폐 사용의 장점을 강조한 저는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다라는 거죠. 왕자 출신의 승려 누구예요? 의천. 그러면 두 분 다 윤관 의천이니까 이 나라는 어느 나라? 고려. 그렇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조만한 창고가 있었던 거는 고구려. 관료전이 폐지되고 노급이 지급되었다. 잘 봐야 돼.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 게 아니고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부활시킨 거죠. 그러니까 노급 부활이니까 왕권이 약화된 거죠. 경덕왕 때. 그렇죠? 자, 이 신라죠. 상평통보가 발행돼서 법화로 사용됐다.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조선 후기. 숙종 이후 당항성, 영암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대요. 당항성은 신라의 국제무역항. 그렇죠? 통일신라. 자,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했다라는 거 고려시대. 그러니까 요 위에 거는 당연히 아니죠. 하나 남은 거 5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14번 문제로 가봅니다. 14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고려 고종의 능이, 고종의 묘가, 홍릉이 강화도에 조성된 이유는 무엇이냐? 강화도에 고종의 묘가 있대요. 자, 그 몽골 침략 당시 실권자였던 누가 항전을 위해서 강화천도를 강행한 후에 고종이 이곳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고종이 왕이었는데 이때 누가 천도를 했대? 강화도로 누구예요? 최씨 무신 정권의 집권자 최우지요. 그렇죠? 그래서 고종 때 최우가 몽골의 2차 침입이 오니까 우리가 일단 피하자.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죠. 그러면 최우에 대한 문제네요. 인사행정 담당기구로 정방을 설치했대요. 정방은 누구예요? 최우입니다. 최우 때 중방은 정중부. 그렇죠? 그리고 쭉 가다가 정방은 최우.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봉사십조가 뭐예요? 사회개혁안 10가지인데 누가? 최우의 아버지 최충원이 왕에게 직접 올리죠. 그리고 자신은 지키지 않죠. 최충원.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 용장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것은 이제 강화도 천도가 끝나고 이제 고구려 조정이 이제 원래 개경으로 이렇게 환도한 다음에 환도 바로 직후에 삼별초에 항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배중손. 자,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하였다. 정중부를 이렇게 제거했던 사람 누구예요? 이건 좀 어려운데 경대승이죠. 그렇죠? 경대승. 그래서 정중부, 경대승, 그 다음에 이의방,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최충원, 그 다음에 최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전민병점도감의 책임자로 임명돼서 권문세족을 견제하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신돈. 그래서 공민왕 때 신돈.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15번으로 갑니다. 15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자, 이 대화 이때가 시기를 찾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언제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라는 얘기죠. 원나라의 공주와 혼인한 태자께서 돌아와 왕이 되신 건 그러니까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해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왕이 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변발과 호복 차림으로 돌아오신 걸 보고 슬펐다라는 거죠. 변발, 호복. 나도 그랬다. 그나저나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일본 원정이 더 큰 걱정이래요. 지금 보면 원간섭기죠. 그렇죠? 원간섭기의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원나라의 부마가 되었다. 사위가 되었다라는 거죠. 부마고.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일본 원정 가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정동행성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번. 빈민구제를 위한 흑창이 설치되었다. 흑창은 고려 태조왕건 때.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의창은 누구 때? 성종 때까지. 이때까지 태조왕건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없죠. 자, 망이망소. 이거 공주명학소의 난인데, 그렇죠? 공주명학소의 난은 언제입니까? 무신집권기예요. 그러니까 이전 상황. 김부식 등이 왕명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이거는 또 문벌 귀족이 집권하고 있을 때니까 고려 전기 인종 때. 자, 김보당이 의종보기를 위해서 주장하면서 난을 일으킨 거 역시 무신집권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정을 다시 복구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유인우, 이자춘 등이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였다. 이거 언제예요? 이거는 이자춘 누구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이성계의 아버지잖아. 유인우를 보내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우리 영토로 다시 편입시켰던 고려 후기 공민왕.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너무 쉬워. 요걸 막 이렇게 해서 이건가 뭐 이걸 따질 필요 없이 아주 고려 후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5번이 정답이 되겠다. 16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16번.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건데 사진으로 보는 고려의 불교 문화. 에헤, 고려의 불교 문화래요. 우리 박물관에서 고려시대의 다양한 불교 유산을 보여주는 특별 사진전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참여 부탁합니다. 지금 보면 대웅전이죠. 수덕사 대웅전 보면 주심포 양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고려 전기. 고려 후기로 가면 다포 양식. 수월 관음도 그래서 불화. 그렇죠. 비단에다가 채색을 한 거죠. 그럼 또 뭐가 있을까 모르겠다. 자, 고려 문화유산 찾는 거죠. 1번.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 고려시대 거지요. 그래서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맞고. 자, 논산 관촉사 석조보 미륵보살 입상. 그래서 선종 뭐 영향을 받은 거죠. 크잖아요. 그래서 미륵신앙. 그렇죠? 고려 후기 이렇게 이제 많이 만들었다. 고려시대에 맞고요. 자, 그리고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비. 그렇죠? 이것도 역시 고려시대 탑비. 자, 네 번째 보면 충북 보은에 법주사 팔상전인데 이것은 어떤 형식이요?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 5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통층, 단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외관은 다층, 내관은 단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조선 후기의 건물이죠. 4번이 틀렸죠. 5번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역시 보면 주심포 양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 그러면 여기도 고려, 여기 이제 향토미, 지방미 할 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향토미, 지방미. 그래서 미륵신앙의 영향 뭐 그래서 크게 졌다. 그리고 탑비. 지광국사 탑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부석사 무량수전. 자, 우리 충북 법주사 팔상전 모르시는 분 없죠? 그렇죠. 이건 진짜 쉬웠던 문제예요. 틀린 거는 4번. 자, 17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17번.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걸 찾아보자. 와, 여기 보면 한자로 되어 있으면서도 한글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동국전운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우리나라의 바른 음이라는 뜻으로 집현전 학사, 신숙주, 최양, 박팽년 등이 왕의 명을 받아서 편찬을 했대요. 우리나라 한자음을 바로잡아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국어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때 같아요? 당연히 세종대왕 때죠.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우리 글, 그렇죠? 우리 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국어 연구 자료, 당연히 세종대왕이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금속 활자인 갑인자, 세종대 아니에요? 세종대잖아. 갑인자, 세종대.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만약에 개미자라고 하면 이때는 태종.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해요? 세종이 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수도 방어를 위해서 금위령이 설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위령, 그래서 오군영이잖아요. 오군영의 완성. 숙종 때 금위령. 자, 그리고 훈련 교범인 무예도부 통지라는 병법서 누가 만들었어요? 직접 그 제작을 했던 정조. 자,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됐으면 세조, 완성되었으니까 성종. 그렇죠? 자,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서 현량과가 시행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 추천제잖아요. 과거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추천제. 그래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중종 때 조광조.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1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8번 각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와, 이런 게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죠. 궁에 대한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3점이잖아.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궁궐.
어디에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달빛과 별이 어우러진 밤하늘 아래 자연과 어우러진 고금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국이 다 그래.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야 여기. 내용. 돈화문, 금천교, 인정전 여기 인정전. 만약에 근정전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이거 경복궁이고 경복궁. 경복궁 근정전 요건 반드시 알아야 이거 당연히 아는 거고. 그리고 이 경복궁 다음으로 경복궁이 불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봉궁 역할을 했었던 어디예요? 창덕궁입니다. 그렇죠? 창덕궁. 그래서 창덕궁의 편전은 인정전이죠. 정치를 하는 곳. 여기는 이제 근정전, 경복궁, 긍정전, 창덕궁은 인정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럼 못 풀어. 낙선제, 부용지, 영경당, 후원, 숲길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자 1번 일제의 동물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격화를 시켰어요. 일제가 창경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쫙 낮춰버렸죠. 그래서 창경궁 도성 내 서쪽에 있어서 서궐이라고 불렀다. 경희궁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 임목대비는 경운궁, 현재 덕수궁에 유폐됩니다. 자, 네 번째,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정각의 명칭을 정한 건 경복궁. 그래서 근정전도 이 정도전이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자,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면서 건립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창덕궁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괜찮아요. 이것만 어렵지 다른 건 다 쉬웠잖아. 그렇죠? 이런 거 한 문제씩은 나와줘야죠. 그리고 요거 이제 찾았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처음 무엇을 설치할 때 약문을 동지에게 두루 보이고 야, 이 약문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단속하고 착하게 살고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약자가 계속 나오네.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 몇 사람을 가려 서원에 모아놓고 서원에 모아놓고니까 서원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자, 약법을 약 계속 나와. 의논하여 정한 다음 도약정, 부약정, 직월사화를 선출한다. 도약정, 부약정 나왔어요. 자, 약정은 향약의 간부잖아요. 끝났어요. 물건으로 부조할 때 약원이 사망하였다면 초상을 치를 때 사화가 약정에게 고해서 3배 세피를 보내고 같은 약원들은 각각 쌀 5대와 빈 꺼적대기 3닙을 내어서 상을 치르는 것을 돕는다. 향약의 4대 덕목, 덕업상공, 과실상교, 여기에서 이제 환난상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향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두었다. 칠제. 이것은 예종 때 국학 칠제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옥당이라고 불리면서 경연을 담당했대요. 경연을 주관하는 곳이 어디예요? 홍문관. 자,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 향교를 얘기하는 거죠. 자, 뭐 사학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파견이라고 정확하게 중앙에서 나왔으니까 그건 중앙이고 이건 지방이니까 향교가 되는 거고 풍속교화와 향천자치 등의 역할을 하였다. 요게 이제 향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향약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4번에 나와 있어요. 4번이 정답. 자, 5번. 매형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고 싶다. 미륵 부처님 오세요. 우리 좀 구제해 주세요. 중생을 이라고 했던 것이 향도지요. 향도. 그렇죠? 향도. 그래서 향약과 관련된 거는 4번이 정답.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2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자, 일단 비변사가 나왔잖아. 비변사니까 조선 후기겠지요? 비변사에서 아래기를. 조선 후기인지 전기인지는 모르겠구나. 그런데 이제 비변사가 나왔으니까 일단 조선 아래기를 우리나라는 물력이 부족해서 요역이 매우 무겁습니다.
매번 나라의 힘으로 채굴한다면 노동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채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채은관에게 명예 광산을 개발한 이후 백성을 모집해서 채굴할 것을 허락하고 원래 이 채굴은요 국가 거잖아요. 국가 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백성한테 채굴을 허락한대. 그로 하여금 세를 거두도록 하되 그 세금의 많고 적음은 채은관이 적당히 관리가 정하게 한다면 관에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세입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 재정이 그 넉넉해질 거다라고 하니까 왕이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국가 독점으로 있었던 이 광산 채굴권을 백성에게도 풀어주겠다. 다만 세금만 내라라는 거죠. 조선 후기 효종 때 설점 수세제예요. 그런데 자, 이 비변서가 뭐 하는 거예요?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잖아. 그런데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에서 전쟁 얘기뿐만 아니고 무엇을 얘기해요? 광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광산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니까. 그럼 비변사에서 이런 잡다한 것까지 그러니까 비변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는 거야. 만약에 효종을 우리가 모르고 라고 해도 내용은 알잖아요. 광산에 대한 채굴권을 풀어줘? 광산에 사람들이 많나? 조선 후기라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주자감. 주자감 지금 나오면 어떡해. 발해 주자감이죠. 초조대장경 장난칩니까? 이거는 고려시대 아니에요. 빈공과 이건 너무하네. 육두품이 나왔어. 그렇죠? 신라. 과전법에 따라서 수족권을 지급받는 관리. 과전법 고려 공양왕 때부터 조선 세조까지. 그렇죠? 공양왕 고려 말이잖아. 고려 1391년. 그러니까 뭐 지금 조선 후기 얘기인데 조선 전기 답이 안 돼. 자, 고추, 담배 등을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뭐예요? 이게 정답이죠. 조선 후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효종 때 뭐다를 몰라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조선 후기에 관련된 거는 5번밖에 없잖아요.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2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 며칠 전 안핵사로 파견된 박 교수가 전하께 특별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상소를 올렸대요. 그렇다네. 전하께서 이를 받아들여서 삼정 이정청 그래서 안핵사가 가서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정의 문란을 시정을 해달라.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철종 때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죠. 이 배경은 뭐예요? 임술 농민봉기. 그래서 진주 농민봉기에 안핵사 박 교수가 간 거죠. 어찌됐건 1862년 철종 때 있었던 임술 농민봉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번 이만손 등이 영남만인손은 1880년대잖아요. 그렇죠? 운유가 강화도와 영종들 운유 사건 1875년 훨씬 이후 상황이고 자, 그 동학교도가 교조 신원을 이건 뭐 지금 나오면 어떡해. 동학 농민운동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삼례 집회. 그러니까 1894년에 있었잖아. 동학 농민운동은. 그렇죠? 그래서 삼례 집회는 그 전 황사영 백서 사건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신유박해와 관련이 돼 있죠. 1801년. 그러니까 훨씬 이전 상황. 왜 안 나오지? 백낙신의 탐압기 발달되어서 진주에서 농민들이 봉기했다. 이것이 뭐예요? 진주 농민봉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임술련에 있었던 농민봉기의 첫 번째 진주 농민봉기. 그래서 정확하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쉬웠죠.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근 전하가 재위한 시기. 왕을 찾는 거죠. 무술년이 하도 많아서 언젠지는 몰라. 자, 봄에 양성지가 팔도지리지를 바치고 서거정이 동문선을 바쳤더니 서거정의 동문성. 전하께서는 드디어 노사신, 양성지, 서거정 등의 명에서 시문을 팔도지리지에 넣겠대요. 연역을 앞에 둔 것은 한골의 흥암과 망암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 경도 첫머리에 팔도 총도를 기록하고 각도 앞에 도별지도를 붙여서 양경 팔도로 50권을 편찬하여 바쳤다라는. 뭐가 이렇게 어려운데 핵심 키워드만 잡으면 돼요. 서거정의 동문성 이게 언제냐라는 거죠. 성종 때 왕이 시켜요. 그래서 편찬한 시문선집이
동문선이에요. 그러니까 동문성 바쳤다라고 하니까 성종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문화편 공부할 때 누구 때 뭐 이렇게 공부했을 때 성종 때 서거정의 동문선 정도는 기억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3점을 맞을 수가 있다. 자, 1번 그러니까 성종 때죠. 예학을 정리한 가래집남이 저술되었다라고. 가래집남은 예법서예요. 그래서 선조 때 김장생. 아니 이 가래집남이요 몇 번 나오더니 계속 나와. 그러니까 우리 체크 잘 해두셔야 돼요. 외교문서를 집대성한 동문휘고가 편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조 때 외교문서 동문휘고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 올해의가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국가의 5가지 큰 행사를 정리를 한 성종. 그래서 3번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허준. 자,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 진짜 오랜만에 나왔네. 영조 때 홍봉안.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23번으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정쟁과 혼란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즉위와 집권 시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훈구와 사림의 대립. 이거 뭐야? 이건 사화 아니에요? 사화.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 자,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누가 즉위해요? 그러니까 사화하면 보통 연산군, 중종, 그리고 명종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중에서 찾아야지. 근데 연산군이 폐위됐대요. 연산군은 아니고 그럼 중종 때 이렇게. 그렇죠. 반정으로 중종 반정이네. 그럼 중종 때네요. 찾았네. 삼포에서 외인들이 이 난을 일으켰다. 중종 때 반정. 그래서 중종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종 때 있었던 일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이괄이 난을 일으켰어요. 이괄의 난은 언제예요? 인조 때입니다. 자,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었다. 그래서 허적이 영의정으로 있었을 때 숙종 때죠. 이건 뭐예요? 환국. 자,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기축 옥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선조 때. 그래서 동인 소인 막 이렇게 갈등되고 있을 때 서인들의 조사관 정철 네가 한번 해봐라고 해서 정철이 동인들을 그냥 완전히 공격했던 정열의 모반 사건이에요. 자, 위훈삭지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었으니 중종 때 아니 나도 왕권을 좀 강화하고 싶으니까 당신이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조광조를 등용을 하죠. 그래서 조광조에게 그 개혁을 해라라고 했더니 급하게 하죠. 그래서 급진적 개혁 정치 조광조. 이때가 중종 때죠. 4번이 정답. 결국엔 이 일로 어떤 사화가 일어나요? 기묘 사화가 일어나죠. 조의 제문이 발달이 되어서 김일송 등이 화를 입었다. 이것은 사화 언제예요? 조의 제문. 그래서 첫 번째 사화죠. 연산군 때 있었던 무호 사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조헌은 금산에서 700명의 의병을 이끌고 왜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했다. 그래서 언제 당시에 의병이 활동을 했는데 이때 뭐 김천일, 정문부, 조헌, 사명대사 유정 이렇게 나왔어요. 모르시는 분은 없죠. 임진왜란 아닙니까? 그렇죠? 1번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세종 때. 그렇죠? 원래 정확하게 세종 때 태종의 명으로 이종무가 정벌을 한 거죠. 송상현이 동래선에서 항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진왜란이 터진 바로 직후 아닙니까? 그렇죠? 임진왜란 시작과 동시에 송상현의 변전. 2번이 정답.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안타깝죠. 그렇죠? 강화도에 먼저 갔는데 이때가 이제 뭡니까? 후금 청나라 애들이 먼저 강화도 점령해서 여기에서 안타깝게 순절했다. 자, 최영이 홍산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최영 나왔으니까 이제 고려 말. 그렇죠? 강홍립 부대가 사루 전투에 참전하였다. 사루 전투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모른다고 치면 강홍립 나왔으니까 누구예요? 광해군 때. 그렇죠? 중립 외교.
이렇게만 기억해도 되죠. 그래서 광해군대 중립외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25번 문제 하나 보자. 밑줄 긋은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조영석과 김홍도의 풍속가. 조영석은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홍도가 나왔으니까 이건 알겠다. 조선 후기잖아요. 자, 인부들이 말발굽에 징을 박는 모습과 기와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 서민들의 생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 첫 번째, 금강전도 등 진경산수화가 그려진 거 맞아요? 맞죠. 조선 후기. 새로운 역법으로 수시력이 도입되었다. 수시력? 이건 잘 모르겠다. 근데 왠지 조선 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는 고려 후기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거야. 근데 고려 말에 문화편에 공부할 때 우리가 수시력 기억해요. 그렇죠? 맞다. 충선왕 때 수시력 도입.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죠. 어딨어?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2번. 자, 양반 사회를 풍자한 탈춤이 성행하였다. 이거 탈춤, 탈놀이 다 언제예요? 조선 후기. 춘향과 홍보가 판소리 언제예요? 조선 후기 당연한 거고. 홍길동정, 박시전 같은 한글 소설이 널리 읽힌 것도 언제예요? 조선 후기. 자, 그러면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 전기수.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 정답은 몇 번? 2번이 틀린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고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가야죠.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